여러분은 주변의 가족이나 자녀,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 모두와 잘 지내시나요? 저는 때로는 가족이 가장 힘들다는 사람도 많이 봤는데요. 우리는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자녀,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실망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와의 작은 오해로 인해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 또는 자녀의 생각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처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과연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 자녀,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 자녀,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데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잘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분명 더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감정적 경계 설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감정적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정의하고 이를 타인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 감정적 반응,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가족, 자식, 또는 오랜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죠. 감정적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문제가 우리 자신의 감정 상태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분명히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이나 대화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그 상황이나 대화를 피하는 것인데요. 또한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자의 감정은 개인적인 것이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 상처받는 일 없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객관적인 관점 유지하기입니다.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황이나 발언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감정이 앞서지 않고 더욱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퉁명스럽게 말할 수 있겠죠. 이때 그 발언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말 뒤에 있는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상처받지 않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자녀, 친구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면 상황을 왜곡하게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면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넓은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더욱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기대치 조정하기입니다. 기대치 조정이란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실망감을 줄이고 관계에서 더 많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합하거나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실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기대가 너무 높다면 그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감과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반면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이는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대가 현실적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인지를 고려해 보세요. 만약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그 기대를 조정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은 단순히 기대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황에 따라 기대를 조절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연성 갖기입니다. 유연성이란 상황이나 사람들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변화에 대해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약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유연성을 갖지 못하면 쉽게 실망하거나 화를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유연한 태도로 상황을 받아들이면 친구가 약속을 취소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만날 수 있음을 기대하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상황이나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 미리 너무 고정된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결국 유연성을 갖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는 상황과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재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손절하기입니다. 관계 재정비란 현재의 관계를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와 욕구를 공유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맺고 싶다면
서로에게 시간을 줘야 하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관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만약 상처가 계속해서 깊어진다면 결국 관계를 끝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6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긍심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상처에 대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의 상처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명확한 소통,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의 균형 찾기,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 자기의 증진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자녀, 가족, 친구 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도움되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